안녕하세요. 하우넥스입니다. 리드 포 액션, 말 그대로 행동을 위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리드 포 액션에 대한 질문을 최근 들어 많이 받습니다. 리드 포 액션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드 포 액션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하고는 있지만 소수로 정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참석하실 수가 없고요. 또 행동하는 독서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한 한 리드 포 액션의 정수를 조금씩이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책은 왜 읽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이 도대체 몇 권이 될까요? 어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해서 글쎄요, 1000권? 저는 한 500권? 뭐 아니요, 저는 한 2000권 될까요? 한 3000권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음, 숫자죠. 1년에 300권씩 10년을 읽어야 3000권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과연 몇 권을 읽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300권 이상을 산 적도 있고, 물론 그 이상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은 지는 거의 뭐 30년, 아니 40년 더 넘었죠. 그런데 제가 책을 물론 열심히 읽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합계로 따져보면 최소 5천 권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세보지도 않았고, 몇 권을 읽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게 과연 대단할까요? 많이 읽으면 정말 다일까요? 근데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저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책을 한 번을 읽는 게 아니라 최소 10번 이상, 뭐 가능하다면 정말 100번씩이라도 읽고 싶은 그런 책. 저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에 100권의 책을 남기고 싶다. 물론 제가 쓴 책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100권의 책. 더 좁히면 10권의 책. 아니요. 한 5권의 책. 그 정도로만 좁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 한 권을 뽑아라라고 했을 때 이 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또 리드 포 액션에서 그런 책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리드 포 액션을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거는 책을 혼자 읽고 또 몇 번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드 포 액션에서 함께 읽게 되면 그 효과는 정말 배가 아니라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리드 포 액션을 한 책을 돌이켜보면 리드 포 액션 한 책은 정말 10번 읽은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책을 10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100번 읽은 이상의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번역한 책,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를 찾아서라는 책은 제 거의 시그니처 강좌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책으로 제가 리드 포 액션을 한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할 때마다 또 멤버마다 다 다릅니다. 느낌이 다 다르고요. 퍼실리테이트 하는 방식도 실제 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슬라이드도 만들고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그닥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고 직접 부딪혀 가면서 즉문즉답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게 사실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퍼실리테이션의 묘미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는 그런 퍼실리테이션의 어떤 스킬이 많이 늘어나서 100번 이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누구냐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또 리드 포 액션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리드 포 액션은요, 리딩 퍼실리테이터, 독서 퍼실리테이터죠. 퍼실리테이터는 뭐 진행자, 촉진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 그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많은
강좌들이 있고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리딩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리드 팩션의 리드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3년 전이죠. 2016년 11월에 일본 출장길에 8시간짜리 강좌를 듣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또 매년 또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 비용도 있습니다만, 공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 공인 자격증을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면허를 따도,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장롱 면허라 그러죠. 장롱에 처박혀 놓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리드 팩션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도대체 독서 모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물론 저도 독서 모임을 많이 나갔었습니다만, 제가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리드 팩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한 번도 없고요. 도대체 이 리드 팩션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액션이더라고요. 액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액션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많은 곳에서 리드 팩션 방식으로 독서 모임을 했죠. 근데 이게 독서 모임이긴 하지만 리드 팩션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독서 모임들은 독서 모임을 위한 방식이죠. 독서 모임의 방식인데, 리드 팩션은 물론 독서 모임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리드 팩션 자체에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라면 너댓 가지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한국형이랄까 융합형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서로 섞어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리드 팩션이 단순한 독서 모임을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리드 팩션은 독서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책을 전혀 안 읽고 와도 되는 방식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책을 거의 읽지도 않은 분들, 그 다음에 강의에 관심도 없는 분들, 어렵사리에 모아는 놨지만 윗선의 어떤 지시로 모인 분들이 있지만, 뭐 예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도 그랬었고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런 강의에 딱 왔을 때 도대체 이분들한테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책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진행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참 희한하게도 이 리드 팩션은 있습니다. 리드 팩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의 속내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처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고, 처음 한 30분 동안 그 모임에 오신 분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걸 일본 말로는 바스크리라고 합니다. 바라는 거는 공간, 장소 이런 걸 뜻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바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걸 다 포함한 그 장소, 그날의 분위기, 거기에 오신 멤버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져서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 이게 바입니다. 그래서 바즈끄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정말 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이 공간은 정말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리드 팩션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정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처음 데뷔할 때도 그랬었고요. 또 일본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정말 베테랑 퍼실리테이터들이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리고 실제 세미나나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주 그 유명한 강의들을 저는 많이 들으러 갔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그거는 바로 이 바스글이더라고요. 여하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이 정말 탁월한 강사일수록 퍼실리테이션이 잘 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이렇게 퍼실리테이션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퍼실리테이션은 정말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한 100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100번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해보는 수밖에 없구나. 저도 매번 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소수 정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뭐 70명, 8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서 했던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거의 은퇴를 하셔서 70에 가까운 분을 모시고서 그런 정말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과 멤버를 모시고서 리드 팩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겪어서요. 도저히 어떤 이런 모임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리드프 액션에 참석을 해서 공황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모임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힐링이 받은 모임은 이 모임이 처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리드프 액션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욱했던 적도 있었죠. 정말 감정이 복박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도 정말 액션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저는 리드프 액션에 액션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자, 리드프 액션을 시작을 하면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얻은 것을 어떤 액션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책을 읽어 나갑니다.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다들 처음에는 당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책의 저자가 근데 독서 모임에 있다고 한다면, 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저자에게 당연히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단어, 키워드 이런 걸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만의 키워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잘 뽑아내면 나만의 질문, 나아가서는 정말 내 인생의 질문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온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책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정말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액션도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액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드프 액션에서 얘기하는 액션인데요. 영화 감독이 레디 액션 하는 그 액션이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배우, 정지된 화면을 툭 쳐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액션. 정말 어떤 갓난아기가 한 발짝 내딛는 아주 작은 액션. 정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베이비 스텝, 아주 작은 어떤 행동, 그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베이비 스텝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빅 스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들 하시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흔히 리드프 액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요. 소셜 리딩이다. 소셜 리딩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리드프 액션을 하다 보면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내공도 물론 중요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 그리고 리드프 액션 했던 경험, 여러 강사들과 수많은 어떤 그 강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갉아닦아온 실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역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주 리드프 액션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의 끝을 마무리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리드프 액션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나태해지지 않고 리드프 액션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또 이 소셜 리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힐링입니다. 힐링이란 단어가 이 리드프 액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함께 책을 읽고, 책은 어디까지나 매개체이기 때문에 와서 토론을 하고 책의 내용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책은 어디까지나 매개체일 뿐이고 책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거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찾게 되는 책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리드프 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리드프 액션은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이걸 독서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김승호 회장님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사장학개론이라고, 예, 거기서 사장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면 사장을 위한 리드프 액션, 이렇게 어떤 리드프 액션을 한 적도 있고요. 한 3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얼마든지 이런 그 리드프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인 기업을 위한 리드프 액션, 창업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위한 리드프 액션, 책 쓰기를 위한 리드프 액션, 비즈니스 모델 리드프 액션, 또 시니어 분들을 위한 리드프 액션. 제가 일본 통이다 보니까 뭐 일본을 알기 위한 리드프 액션. 뭐 최근에 인문학 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면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 리드프 액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있겠을까요? 책을 선정만 하면 되니까요. 책을 선정을 하고
퍼실리테이터인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오신 멤버들과 함께 실제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리드 투 액션을 통해서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테마에 맞춰서 X를 뽑아내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나의 어떤 행동 양식,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리드 투 액션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한 툴이 아니라 리드 투 액션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행동 지침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제가 통영에 강의를 갔을 때 이렇게 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동하는 독서가 리드 투 액션의 퍼실리테이터이다.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았고요. 제가 앞으로도 행동하는 독서가로서 리드 투 액션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